자,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탈동조화의 문제, 그리고 뭐 어떤 공공성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 부정의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 성장 맥락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하나의 어떤 전제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GDP가 올라가면은 배출량도 같이 올라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산업이, 그러니까 생산이 커지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은 또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이거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탈동조화,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어요, 각도가. 하지만 배출량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줄여야 하는 것이고, 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이 녹색 정책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만큼 이 급진적으로 이 산업 발전을 이제 도모하는 나라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제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이건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탈동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서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제 유럽 나라들에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생산도 줄고 이제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GDP가 이렇게 줄어들진 않았죠. GDP는 이제 코로나 하면서 줄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1%, 2% 내외의 성장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디커플링은 가능하다, 탈동조화는 가능하다, 성장을 이루면서도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나라들이 이렇고요. 한국은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끊임없이 이 에너지 생산 소비, 그리고 탄소도 계속 늘어났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아래에서 뭐 이 반기후적인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아래에서도. 이 차이는요, 에너지 생산은 느는데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영국, 뭐 덴마크, 독일, GDP는 올랐지만, 성장은 했지만 탄소 배출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디커플링의 근거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계산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국의 탄소 배출을 외부화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중국 책임만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리 교육 협약에서부터 뭐 IPCC 국제 기구들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이제 탄소 배출국으로 성장한, 그리고 엄청난 제조업 국가로 이제 성장한 이런 나라들의 이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가 이 국제 경제 질서 안에서 사실 이 제조업 국가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진, 혹은 그렇게 낙인 찍힌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뭐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동일한 이 기준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가 한 국경 안에 머무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나라 어디에선가는 탄소 배출 증가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탈성장 의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은 이제 이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디커플링, 탈동조화,
여기서 이제 썼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부화한 탄소 배출량까지 합쳤을 때는 이게 진짜 이 탈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따져봤어요. 작년에 나왔었던 연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파란 게 GDP죠.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거가 DMC예요.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해가지고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제 탄소 배출량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들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디커플링이 있는 거예요. GDP하고. 근데 여기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채굴하는 거에서부터 생산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총 탄소 발자국을 따지면은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만큼을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요만큼을, EU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사실 탄소 배출이 외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수치로 줄일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소 배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린 워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창조적 회계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어쨌든 이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좀 제가 보기에는 학문적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국제 지표들인데 뭐 재생에너지는 2000년부터 이만큼이 올랐다고 하고요.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만큼이 늘어난 거, 요게 재생에너지예요. 노란 선이요. 여기요. 요거는 지금 백분율로 한 거고 퍼센티지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절대량으로 한 건데요. 요만큼이 이제 늘어난 건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석탄, 천연가스, 석유, 화석연료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이 디커플링이 탈동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동조화라는 것에 너무 이 믿음을 줘가지고서 우리는 녹색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이런 거는 환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